3인성룡? 저는 3인성룡의 지롱이 지롱. 저는 참나리 참나. 혁일혁입니다. 오늘은 코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혁이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혁이님. 네, 안녕하세요. 비공식 무비키드 혁일혁입니다. 이 이름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거. 네, 오늘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오스카를 받은 코다, Children of Deaf Adult? 이렇게 발음한 게 맞습니까? 나리님?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네. 코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과 뭐 영국 아카데미, 뭐 미국 배우 조합상, 선댄스 영화제 등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핫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평이 좋은 영화입니다. 코다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들리는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어덜트의 준말이고요. 실제 코다인 베로니크 플랭의 자서전 수화 소리 사랑해를 원작으로 한 2014년작 프랑스 영화 미라클 밸리의 영어판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아빠, 엄마, 오빠까지 전부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 가족의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딸 루비가 짝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합창단에서 이제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래하는 재능까지 인정을 받게 돼요. 합창단 선생님이 진지하게 음대를 권유하고, 루비 없이는 좀 생계가 불안정한 가족들의 이제 갈등, 그들의 성장이 이제 이 영화의 진정한 재미죠. 그러면 코다에 대한 주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첫 장면은 제가 꼽은 첫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밤에 밥을 먹으면서 루비는 이제 혼자 숙제를 하는데 계속 뭐 가족들이 시끄럽게 하는데, 뭐 일단 가족들은 시끄러운지도 조차 모르겠죠.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틴더가 무슨 앱이? 그 데이트 앱인가요, 그게? 네, 데이트 앱. 오빠가 그걸 하는데 그걸 온 가족이 다 루비 빼고 얘가 좋다, 쟤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근데 그 화면을 공유를 하는데 루비를 빼고 셋이서 공유를 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참, 가족인데도 루비는 약간 외따로 떨어진 듯한 느낌? 이제 가족 셋이서만 약간 뭉치는?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이 셋이서만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루비 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루비가 등장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약간, 이 가족의 느낌이 평화롭지는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루비가 혼자 가는 장소가 딱 여기인데, 처음에 오프닝에서 배 위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거랑, 얘기를 하죠. 예, 그거랑 정말 반대되는 공간이에요. 파도도 없고 잔잔하고 흔들림도 없는. 공원에 있는 호수인 거죠, 여기가. 근데 이런 느낌을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호수인지 뭐 호수 맞겠죠? 강인지 뭔지. 이 정도 사이즈의 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 오디션 보는 것도 처음엔 도망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썩 괜찮았나 보죠. 이게 선생이 이렇게 예쁜 멘트를 해줘요. 할 말이 없는 예쁜 목소리는 차고 넘쳐. 너는 할 말이 있냐? 늘 가족의 말을 대신해 오던, 자기 말보다는 가족의 말만 하던 루비한테 진지하게 묻는 거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가? 하여튼 뭐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답도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진짜. 이 나이대에 정말 안 좋은 언어 습관인데. 근데 노래를 근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 캐스팅할 때 원래 진짜 코다인 사람을 찾았다거나 뭐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노래를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네요. 그 음, 마지막 장면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노래 부분이 딱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더 노래에 집중해서 캐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원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몇 개월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배우가. 수아를요? 예, 투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뭐. 준비해 오신 장면들을 보면은 저는 네. 그냥 지나갔던 장면들이 많아서 그냥 다른 시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 저도. 이런 거에 의미를 담아서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아, 그게 리뷰의 맛이죠. 이 사실 문학도 그렇고 작가가 쓴 거랑은 별개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셋의 시선이 다 다른데 그냥 보면서 얘기하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이거는 너랑 같고 이거는 다르다. 이런 거를 의견을 공유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들이 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기도 했구나 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제 주관이라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해주세요. 뻔한 클리셰 장면들은 분명히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최대한 뺀다고 뺐는데 뭐 넣긴 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애하는 장면은 좀 뺐습니다. 아, 저도 이 영화에서 연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아, 별로였어. 그냥 연애가 싫으신 거 아니고요. 아니 근데 네네. 지금 이제 보면 이 장면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난 포스터에도 마일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마일로가 생각보다 너무 그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 또 포스터에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의외네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또 번외로 제가 좋아했던 배우 그 싱스트릿을 제가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배우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눈이 계속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배우였어가지고 비중은 작았지만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싱스트리트도 꽤 오래된 영화 아니에요? 몇 년 그쵸? 된 것 같은데. 그쵸, 몇 년 됐죠? 좀 너무 재밌었어요. 싱스트릿. 근데 그 남자 배우가 아직도 약간 고등학생인 것 같아서 와, 보통 그러네요. 아닌 편인가. 그러네요. 어, 서양인인데 쉽지 않은. 되게 소년미가 있는 얼굴이에요. 음. 그래서 연애하는 장면은 뺐다 이겁니다. 네. 저 수화로 노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왜 언급을 안 하시죠? 저는 저 장면 좋았어요. 저 장면 이제 수화로 노래하는 게 어떤지 설명해 보라고, 수화로 설명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데 루비가 갑자기 수화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 있는 수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자막도 안 나오잖아요. 한글 자막이면 맞아요. 아예 자막은 안 나오지만 모두가 그 어떠한 느낌인지 느낄 수 있는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새로웠어요. 되게 이 장면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노래를 하면 이렇게 날아간다. 뭐 이런 맞아. 자기가 그런 나는 느낌. 기분인 것 같다라고 설명해주는 것 같았는데 음. 모두가 명확하게 얘가 이걸 말하고 있구나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그 행동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 이제 루비가 꿈을 이제 슬슬 찾아갈 때 가족들도 루비를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특히나 처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한다. 뭐 가격 흥정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 물론 루비가 하는 거 보니까 오빠는 한참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성질이라고 나쁘게 말해야 되나? 다혈질이고 이게 자기가 차별받던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지 막 술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막 괄괄한 성격의 오빠가 이제 갑자기 막 자기들의 조합을 만들겠다고 막 선언을 해버려요. 막 가격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 2배를 준다 그러고 막 무모하게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죠. 가족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빠 다음이 이제 엄마를 보여주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개인적인 사람, 좀 미국적인 사람, 되게 막 외모에 부심이 있고 막 미스 미스 양키였나요? 막 네, 그거 하여튼 뽑힌 미스 거를 댄스에서 우승하셨죠. 그거를 막 몇 번이나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반응이. 이 장면
을 볼 때 저는 이제 코다 영화를 볼 때 저희 시댁이랑 같이 봤거든요. 다 같이 이제 봤는데 이 대사 너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었으면은 화가가 됐겠네? 라고 하는 음, 장면에서 모두가 한마디씩 했어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미국적인 마인드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 보면은 엄마가 되게 특이한 저도 거였구나. 보면서 어, 미국적인 마인드다라고 그냥, 아, 그런가?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하고 봤던 것 같아요. 모든 미국인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언쟁이 있죠, 이게 엄마랑 딸이랑. 저는 엄마랑 딸이랑 그런 거 막 못 버티겠어요. 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근데 짧게 지나가서 다행이었지. 근데 이 장면에 약간 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릇을 얹으면서 이거 치우고 가라고. 그리고 또 음, 싸워놓고 또 말없이 또 치우고 가요. 참, 어딜 가나, 이거 부모 자식은 비슷하구나. 근데 이제 그 장면 이후로 이제 엄마 제키가 이제 루비의 진심에 대해서 슬슬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공시야 통역사 수준으로 그냥 거의 부려먹듯이 막. 근데 이게 생계랑 꿈이랑 병행하려다 보니 루비가 이제 지치죠. 이건 웃겨서 이 장면을 찍었는데 노래 연습하다가 막 잠들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까지 화나가지고 이제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날에 또 하필이면 또 방송 인터뷰가 잡혀서 연습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족이 이를 돕게 되죠. 방송 인터뷰까지 하면 미리 루비한테 얘기했을 법도 한데 너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싶은 장면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루비도 먼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이해가 전혀 안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갈등의 요소로 쓴다고? 뭐 이건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듣긴 했어요. 여기서 가족의 이기심이 좀 극대화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이제 당연히 너는 우리를 도와야지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부탁도 음,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음, 그래서 루비도 억지로 약간 인터뷰를 계속 통역을 하는 느낌이고 해서 가족이 루비를 그만큼 필요로 하는데 너무 당연시한다는 느낌을 되게 음, 많이 받았던 장면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험들 좀 있지 않아요? 그쵸? 주말, 가족은 원래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저는 막 들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친구들하고 보기로 해서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가냐고 지금 할머니한테 간다고. 음,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맞아. 같은데, 뭐 맞아요. 20, 30대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없죠. 그런 약속조차도, 그러니까 뭐 나가서 놀든 뭘 하든 약속은 약속이라서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터치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사전에 미리 다 얘기가 됐던 거랑 뭔가 그 음, 당일날 갑자기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고 거의 뭐 적어도 2, 3일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서 뭐 약속을 변경을 하든 취소를 하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음, 조율을 하지 당일날 갑자기 우리 할머니네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있었나 봐요. 자, 이제 싸우는 장면을 뺐는데 일단 뭐 설명을 하자면 그게 지치니까 루비도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막 배를 안 타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사건인데 배를 안 타는데 들리는 사람이 없이 조업을 하다 보니까 무전을 못 듣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면허가 정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루비는 연애를 하다가 왔죠. 들어가지 말라는 호수에 억지로 들어가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탈선이죠, 이거 완전.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돌아오니까 가족 분위기가 아주 험하고. 원작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미라클 예, 밸리에. 저는 이거를 한 5, 6년 전에 우연히 봤는데, 미라클 밸리에서는 오빠가 없어요. 남동생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각색을 하면서 남동생이 오빠가 된 거죠. 근데 이 영화 내내 어쨌든 오빠가 아무리 다혈질이고 좀 말을 막 하는 장면들이 많지만 루비의 삶을 존중해주고 결국 루비는 루비의 길을 가야 돼를 계속 외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코다에서 전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이거를 오빠로 변화시키고 오빠가 어쨌든 루비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다 모든 농인들이 가족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돼. 너는 우리를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를 말하는 농인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빠 장면이 나올 때 저는 좀 뜻깊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장면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몰입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왜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와보니 저 하늘만큼 가 있는 기분이 그만큼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날 자기가 배를 안 탔는데, 하필이면 그날 검사하는 사람이 같이 탔고, 두 번째로 무전이 와서 무전을 못 듣는 상황이 돼버린 그 상황.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루비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던 남자애랑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큰 갭이 데뷔. 되게 대비가 있어서 되게 몰입하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고, 무전을 못 듣게 되는 장면이 되게 또 가르침 같은 걸 줬어요. 되게 의미를 줬어요. 왜 농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선택지가 어쨌든 많지 않으니까 그중에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어부가 농인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꼭 타야만 하는 상황이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또 한 번 배웠던, 되게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근데 노인들이 꼭 무전을 안 듣고 뭐 시계를 쳐서 시계에 알람이 온다든지 뭔가 무전이 올 때마다 불빛이 반짝거린다든지 그런 게 왜 있겠죠? 있는데 맞아요. 뭔가 이렇게 진동으로 알려주는 뭔가가 우리가 있다고는 애플워치 들었는데. 차면은 핸드폰만 해도 페어링이 돼서 알람이 오는데 그러니까 무전을 듣고 다시 무전을 치진 못하더라도 뭐 몇 시까지 오늘은 어업이 종료됩니다. 라든지 그런 알람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농인들에게 좋은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편리하게 맞아요. 있을 수 있나? 하지만 그쵸. 너무 비싸서 루빈의 가족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돈이 문제죠, 돈이. 돈이 있으면 이제 들리는 사람을 배에 태우면 되는 건데, 그럴 돈이 근데 이게 없으니까 루비 없이 강행을 하게 된 거지. 그게 좀 비싸더라도 어쨌든 농인들의 긴 삶을 보자면은 그런 거는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아예 기본적으로 그게 그런 약간 기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인들을 위한. 농인 가족임에도 농인을 위한 그런 무슨 장치나 뭐 편의 도구? 뭐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라마가 아니라 짧은 영화니까 그런 장면들을 다 보여주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압축을 하게 되지. 하여튼 그래서 루비가 그걸 법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청문회? 뭐라고 해야 되지? 시티홀이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시청에 하여튼 가서 그 감독관들, 오피셜들한테 이제 최종 판결 고지를 받죠. 이 장면을 이 루비가 어려웠던 장면 중에 하나로 뽑았어요. 이제 루비는 원래 코다가 아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대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그 수화를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시청 사람들이 말하는 대사와 그 대사를 번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화를 또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아빠가 말하는 대사와 그리고 그 수화도 다 기억을 해줘야 그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 루비가 모든 사람들의 대사와 그 수화를 다 외우는 장면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겠구나. 이 장면도 생각지 못했어. 전혀 생각지 못했어. 근데 루비는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의 대사, 그 텍스트로 보는 대사들과 그 사인 랭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저도 들더라고요. 동시 통역의 그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남이 그쵸? 하는 말을 전부 다 기억하고 그걸 추려서 번역, 그쵸? 손으로 번역을 해서 다시 말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어디서 갑자기 동시 통역이 되는 사람을 배에 태워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구나. 음. 돈이 아니면 참 뭐 흠집. 거기 어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써서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전반적으로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아쉬워. 이제 동승할 사람이 있나요?라고 이제 시청에서 물어보는데 이게 딱 수어를 하다가 사람을 음. 슥 한번 보는 장면 있죠. 음. 참 짧게 지나가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팠어. 맞아요. 동승할 사람이 자기라는 거를 루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참 아이가 안 됐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루비는 가족을 선택하죠. 참 이게 슬픈 선택인데 학교는 나중에 가면 된다고 이제 배를 타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배 탄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멀미가 심해서 뭐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는 그거잖아요. 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생선 대가리 치고 막 나르고 팔고 아우 그거를 이 어린애가 계속 해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가족을 선택한다는 게 참 애가 착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어. 이 장면에서 그래서 엄마가 약간 고마워하나요? 약간 네. 기뻐했던 것 음. 같은데, 그죠? 아빠도 그렇고, 정말이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 끝까지 루비가 뭔가를 포기하고 선택하는 이 선택을 미안하거나 음, 뭔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고맙다는 걸로만 비춰져서 여기서 또 약간 엄마의 그런 이기심에 약간 화가 났던 장면이에요, 저는. 맞아요. 이 장면에서 또 맞아요. 오빠가 또 유일하게 또 화를 내지. 맞아요. 루비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좀 엄마가 미안한지 또 와서 뭐 드레스 입어봐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음. 마음을 터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이게 아마 미라클 밸리에도 제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루비는 계속 궁금했을 거예요. 엄마가 이 가족들이 혹시 나까지 농인이길 바라지 않았을까? 이거를 아마 오랫동안 궁금해했을 거예요. 근데 차마 물어볼 용기가 아마 없었겠죠. 날이니만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농인이길 바랬어라고 음. 하잖아요. 참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음. 맞아요. 그 장면 진짜 한 방 먹었던 음, 장면이었어요, 저도. 농인의 엄마는 농인이길 바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어서 정말 의미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충격받지 않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음, 진짜. 깜짝 이 놀랐어. 장면이 미라클밸리의 원작에 똑같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는 엄청 뭐 충격이진 않았는데 음, 생각해보면 미라클밸리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나리님 말대로 농인들은 자기 아들, 딸이 농인이길 바랄 수 있구나. 전 당연히 듣기를 본인이 못 들어서 불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근데 역시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나 봐요. 그리고 이게 보통의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길 바라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을 음, 했는데, 음, 음, 음. 다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이 그렇죠, 음, 그렇죠. 감정들은. 네. 그래서 진짜 한 방 먹었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 장면을 보다가 어떤 리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인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뭐 정말 알 수 없는 언어를 하는 아이로 태어나는 뭐 그런 거를 비유를 하더라고. 애를 음, 낳은 애가 갑자기 막 스웨덴 말을 하는 뭐 그런 수준? 그러니까 나랑 음. 정말 다른 언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건가. 저도 되게 약간 충격받았어. 단순히 언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맞아.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게, 행동과 사고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언어는 어느 정도 어쨌든 코다가 하는 것처럼 이제 수화를 통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이게 자신의 장애에서 오는 어떠한 사고방식, 사고 프로세스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지. 오는 그 감정적인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엄마와 또 그 음, 엄마 간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말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냥 말이 통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모자지간, 모녀지간도 사실 막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죠.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기에서 진짜 좀 그랬어요. 그때 약간 감동적인, 뭐, 이유는 감동적이었어요. 음. 농인이라서 나쁜 엄마가 될까봐, 뭐,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좀 감동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여태까지 나쁜 엄마였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 대화 이혼하면서 하나로 엄마가 엄청 이 이후에 엄마는 모든 상황이 다 좋게 그려져요. 그래서 막 맞아요. 여기서 갑자기 180도 이렇게 딱 전환되는 게 좀 스토리라인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지만 이 장면 음, 자체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 F인 저는 보면서 루비가 너무 불쌍했다. 음, 그동안의 삶이 너무 음, 그려져서 음,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걸 들으면서 음,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었고 그렇지. 왜 오빠를 앞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챙기는지. 계속 얘기했던 밥 먹는데 계속 소외되고 공부하는데 음, 소외되고 가족 세 명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소외되었던 루비의 삶이 좀 슬펐어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오빠를 이래서 더 막 싸고 도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오빠랑 엄청 의사소통을 막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애가 참 고민이 많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나름 이제 엄마의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음, 이 영화는 이제 가족 모두의 성장 음. 영화니까. 예. 그다음에 이거, 이 축제가 이제 명장면 시작이 됐어. 나옵니다. 명장면. 정말 최고 좋은 연출이죠. 아, 이게 뭐죠? 그 축제? 그냥 발표회? 발표회, 발표회? 동호회 발표회. 합창단이 이제 발표를 시작하고 무대에서 이제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이 빨간색 막 다채로운 옷을 입고 막 노래를 하는 루비가 나오죠. 엄마가 근데, 사준 옷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슬프게도 이게 듣지를 못하니까, 뭐, 루비 옷이 이쁘네. 뭐, 커팅이랑 잘 어울리네. 정말, 저녁 뭐 정말, 먹을까? 가장 중요한 평을 못하는 게 참 되게 슬펐어. 그죠. 사람들이 웃으면 사람들이 웃네 막 이렇게 하죠. 되게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울컥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정막을 줬잖아요. 예, 모든 소리를 다. 저는 딱 처음에 보면서 드디어 그 둘이 듀엣을 하는 노래를 드디어 듣는구나. 한 번도 그 전체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어가지고 드디어 그렇지. 이제 이 노래를 듣나 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처음에 많이 들었던 그 노래 부분만 하고 갑자기 모든 사운드가 다 없어지면서 저는 처음에 뭔가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영화에 연결하면서 보면 TV에 연결하면서 보면서 이게 음,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연출된 거였고 이 코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연출을 했다는 그 장면이 너무 울컥했고
그 장면 내내 이제 또 특히 관객들이 또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막 우는 맞아요, 관객도 맞아요. 있었고, 막 박수 일어서서 치고, 박수 치고, 되게 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관객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루비 가족들을 한번 이제 공감하게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되게 참 잘한 연출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성장 영화로서 이제 아빠의 성장이 시작되는 계기라고 보면 되죠. 이 장면도 보면은 아빠가 이렇게 참 이게 어색하다는 듯이 두리번 거리잖아요. 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루비는 내가 모르는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아빠 인터뷰 중에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꼽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런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모두가 이제 농인들뿐만 아니라 보는 관객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다고 배우도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배우분들도 정말 루비 빼고는 다 이제 실제 농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메소드가 가능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소드 아닌 실제 메소드인데, 연기. 그렇지. 음. 평생을 겪어온 그런 일을 그냥 보여준다 뭐 이 정도니까. 맞아요. 연기, 이 배우가 음, 자기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 했었어요. 장면에서요. 네, 이 장면에서 그 음, 커뮤니티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 어려웠던 장면 중에 하나로 꼽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가지 정도로 꼽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감동적인 이모셔널한 반응을 하는 걸 볼 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커뮤니티에 완전히 속해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 장면이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시각장애인보다 청각장애인이 좀 더 그런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는 아예 보이지 않고 들리는 건데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가 더 불편해 보이는데 사실 청각장애인들이 그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무슨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네요. 상대방의 음, 표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훨씬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수군거리는 것 같은데 들리지는 않고 이래서 그런지. 여튼 저도 상대적, 비장애인들에게 이 장애는 얼마만큼 힘들어를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거의 음, 꼭 중요하죠, 있어야 당연히. 되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원작에서 혹시 이거 나와요? 네, 원작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거를 또 코다를 보면서 그렇게 나오겠구나. 엄청 감동은 아니었고 그냥 네. 이런 중요한 장면들은 다 원작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저희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쵸? 그쵸. 저 이거 시댁이랑 같이 봤다고 했잖아요. 저희 네. 시어머니는 참 그 정적의 시간이 참 적당했다라고 평을 하셨어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맞아. 딱 이 그, 노래가 통으로 그랬으면은 길었는데 음, 2절 정도? 이렇게. 음, 그리고 중간중간 루비가 계속 가족의 눈치를 보잖아요. 아, 막 맞아. 음,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이런 게 루비의 시선에서 엄마 아빠를 보고 음, 있는 네. 연출이어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족이 신경 쓰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이거를 잘 즐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즐길 수 없는 것도 루비가 알고 어, 있고 음. 눈치를 보는 그 장면이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애가 참 안 됐어. 딸의 듀엣곡, 딸이 완전 주인공인 그 무대를 참 즐길 수 없다는 게 되게 슬펐어. 음, 그래도 이 장면을 통해서 아빠의 생각이 확실히 바뀌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내 딸 루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의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뭐 계속 궁금해요.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루비한테 그 정도의 재능이 있는가?
음악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기들은 모르고 뭐 알 수도 없고 사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가 이제 결심을 하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마 결심이 다 굳었을 거예요. 아마. 음, 그 밤하늘을 보면서 루비한테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이 음, 장면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참 슬픈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음, 이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 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게, 어쨌든 이제 이 울림 바이브레이션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얼마나 듣고 싶을까 하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애절한 잘, 눈이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초반에 학교에 루비 데리러 왔을 때 그 트럭에 막 랩 뮤직 엄청 크게 틀고 오시잖아요. 처음에는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하셨잖아요. 빵빵빵빵. 좋아하시는. 그래서 난 처음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건데 들으실 수는 있는 건가요?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음, 처음에 몰랐어. 근데 아마 그, 음, 웅웅거리는 걸 듣지 그 않을까. 바이브레이션, 그 진동이 이렇게 울린다는. 쿵쿵쿵쿵 거리는 그런 음. 거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농인들이 그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전 그 인터뷰도 봤어요. 실제로 코다 자녀를 둔, 실제 농인과 들을 수 있는 자녀를 음. 둔,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시사회를 했더라고요. 애플 TV에서.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기도 랩 뮤직 진짜 좋아한다고, 랩 음악 좋아한다고. 그 울림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도 그때 또 한번 깨달았죠. 농인들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또 한 번 음, 느낄 수 있는,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돌아와서, 트롤코처가 상을 받은 장면을 딱 하나를 뽑자면 그 이유가 되는 음, 전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이 딸의 장면이고, 목에 손을 대고 노래를 듣는 장면? 맞아요. 여기 이제 코다의 나무주연상. 알파이자 오메가 장면이지 않을까. 음, 그 대사도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여기서 보는 별은 물 위에 있는 별보다 예쁘지가 않네. 그러니까 같은 별을 보는데도 상황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말이죠. 이제 자기 딸이 그렇게 보인다는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사도 참 이뻐가지고 음, 딸을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보내주겠다는 결심이 이제 아빠가 이제 선 거죠. 음, 뭐 이 이후에는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또 해야 되는 거야 참. 오디션. 근데 오디션은 이 우는 장면만큼의 감동은 또 아니었어. 음. 앞에서 좀 더 터졌다 뭐 이래야 되나? 그, 저는 그 음악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마지막 장면, 중요한 마지막 장면에서 네. 음, 원작인 미라클벨리의 비상이라는 그 음악은 정말 음, 꼭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저는 음, 이제 떠나요. 뭐 음,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것만큼의 감동은 없는 곡의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음. 음, 그리고 이 음악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음악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어, 저도 저는 익숙한 이 음악을 노래는 알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를 뭐였죠? 여기에 약간 여기 코다에서 나온 노래는 제목이 뭐죠? Sides Now 조니 미첼 곡인데 음, 우리가 익숙한 거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된 음악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음, 음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익숙한 곡이었어요. 그랬구만요. 그랬구만요. 이 또 선생님의 센스도 이제 잊지 않고 봐야 처음에 돼. 멈추죠.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제 실수예요 하면서 원작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도. 음, 원작에서도 아니, 선생님 오셔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한번 음. 얘기하고.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한국인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30분이나 늦었는데 시험을 보게 해준다는 거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됐고, 반주자가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이 노래 안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시켜주는 그 장면도 좀 이해가 안 됐고. 아니, 여기 선배라잖아요, 동문이라고 하잖아요. 선배. 동문이라서 가능한가 봐요. 선배, 아니 선배. 아무리 선배지만 뭐 리스트 확인해봤어? 뭐 알게 뭐야. 어? 그렇다고 또 반주제가 그 와중에 실패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도 아니고 뭐 말도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거 너무 밥,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상사들은 그런 대우도 못 받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주면 누구라도 더 마음 편하게 노래하겠죠. 하여튼 좀 공정성에 점에 문제가 분노하는 있는 장면이 아닌가.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못했는데 하여튼 교사도 재밌었어요, 캐릭터가. 맞아요. 음. 뭐 어느 나라라고 해야 되죠, 그게? 멕시코 르르르가 아니었어요? 멕시코죠? 스페인어를 사용하니까 음. 하여튼 깍쟁이 완전 그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맞아. 이렇게 이탈리아 말하면 사람인 줄 차별인가? 알았어. 어, 되게 막 음. 아우 재수없게 구르고 막 커피에 뭐가 네. 이상한 거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음, 하여튼 좀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본인도 이제 버클리 음대를 나와서 그렇게 사실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음, 상황이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애 재능을 보고 그걸 코치를 해주고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랑은 별개로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제자가 있어. 그럼 무료 봉사 음, 해주실 수 있나요? 제자가 나중에 커질 걸 생각하면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내가 그만큼의 재능이라면? 음, 그러면 그 남자애는 그 말로 마일스, 마일즈 한테도 마일스. 무료로 마일즈? 네, 해준 것 같은데. 무료로 해줬을까요? 저는 근데 그분은 잘 사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정확하게는 안 집이 나왔지만 좋던데. 그 집은 왠지 돈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좀 그렇지 않아? 저 친구는 공짜로 해줬으면서 저도 그냥 무료로 해주세요. 저희 집안도 어려워요. 막 에이, 이러면서. 아니지. 이게 미스터 V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키운 저도 그렇게 사람. 생각합니다. 어, 아, 내가 임마 버클리 음대 임마 하나 떡하니 나중에 잘했어 유명해지면은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첫 선생님으로 이름을 알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해피엔딩이죠. 합격을 하고 뛸 듯이 좋아하고 요거는 앞에 나온 장면인데 오빠가 이제 루비랑 싸우면서 자기들도 잘할 수 있다고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 화를 장면을 얘기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음, 이 중간에.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면에서 그 너가 태어나기 전까지 셋이 잘 지냈었다고. 근데 너가 태어나면서 너한테 의지하게 되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겠구나. 루비가 없었어도 잘 지냈었겠구나. 약간 여기서도 또 한 방 매기더라고요. 음, 음. 장면의 설명이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처음에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응원하는 이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근데 오빠가 저렇게까지 막 격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가 이 장면이 나오면서 오빠가 얼마나 루비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루비에게 우리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를 알려주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오빠가 이제 루비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음. 화를 화를 주체를 못하긴 했지만 이 장면을 뒤로 이제 민 이유는 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오빠가 소리치죠. 루비에게 가. 예, 이렇게. 이 가가 이제 겹치길래 한번 묶어봤어요. 음. 그 가와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헤어지면서 하는 가가 느낌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지. 의미가 똑같은 거니까요. 음. 그렇지. 대단한 업적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음성 언어로 한마디를 딱 한 거죠. 아빠는 가, 고,
요걸로 이제 나무 조연상을 탄 거예요. 아니, 엄청난 위력 아닙니까? 그 한마디 하고 상을 받았단 말이죠. 뭐 웃기자고 한 거지만 되게 뭉클한 장면이죠, 사실. 아빠의 유일한 대사, 음성 대사, 가. 그리고 또 이게 차 타고 가다가 이것도 이게 약간 뻔한 그 장면 나오죠. 이제. 잠깐 세워봐. 한국 그리고 드라마를 나서 보는 줄 알았어요. 막 달려가지고 그 버클리 음대가 어디에 있죠? 보이세요? 보스턴이네요. 그쵸? 보스턴으로 나 보러 올 거지라고 물어보고 음. 이 남자애 떨어졌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음, 가족이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가족이었어가지고 그 보스턴이 그렇게 멀지 그럼 않더라고요. 보스턴이 거기 근처에 그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 진짜? 별 그래서 멀지 엄청 막 않네요. 멀리 떨어져 이렇게 가는 음. 것처럼 그려졌는데 나 마지막에 차에 그 번호판에 매사추세츠주 번호판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쓰자 몰랐잖아요. 모르죠. 근데 같은 주에 모르잖아.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시댁 식구들은 그 떠나는 장면에 차에 그 차 번호판을 보면서 뭐야 매사추세츠 사면서 뭘 저렇게 어떤 뭐야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당하다. 아니, 근데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냥 되게 슬픈 거예요. 아, 서울보다도 더, 얼마나 서울은 멀죠. 좀 그래도 뭐 미국 대구까지는 워낙 땅이 쪽으로 봐야 넓으니까. 되나? 땅이 아, 그래. 크니까. 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아, 이 감독이 좀 깨지는데? 몰랐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해보시죠. 어떠셨어요, 다들? 저는 되게 우리가 저저번 주에 이제 25, 21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 한참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드라마와 영화는 꿈과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 음, 그거를 보여줬던 진짜 표본이 아니었나. 저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모두 다 놔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서 과연 대학으로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시작해가지고 누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 상황에서 모두가 좀 이해가 갔어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구나.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이런 결말. 그래서 막 스토리 자체도 사실 그렇게 다이나믹하거나 참신하거나 신박한 스토리 라인은 아니었던 거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이제 저 신우이도 이제 얘기하기를 사실 스토리 플롯 자체는 딱히 농인이 아닌 가족들의 얘기로 보여줬던 많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 않았나. 사실 거기서 그 등장인물의 엄마, 아빠, 오빠가 농인일 뿐이지 사실 그런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신하거나 뭔가 새롭거나 이런 스토리 자체는 그렇진 않았지만 저는 이런 영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몰입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미디어로 통해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점수를 잘 주고 싶었어요. 너무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요소들이 되게 재밌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서 그래서 점수를 줘도 되나요, 지금? 네, 네네. 주세요. 저는 이제 점수를 주자면 8점을 좀 주고 싶어요. 꽤 높이 주셨어요, 생각보다. 네. 그쵸. 좀 높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사회적 의미가 컸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25, 21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8점. 그걸 생각하고 주신 거군요. 그쵸. 저는 나리님이 말씀하신
루비가 가족을 다 두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빠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셋이서 너가 안 태어났을 때 우리 셋이서 잘 살았어. 그러면 만약에 루비가 없었으면 아마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웠어도 통역사를 구해서 배를 탔을 거예요.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걸 생각하면 루비는 음악을 하러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족이 루비한테 기대는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게 힘들었던 거니까 그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총평은 일반적인 성장 영화들의 서사와 플롯을 그대로 따르는 클리셰 외주의 전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미라클밸리의 원작과 코다 둘 중 하나만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코다를 추천을 할 거예요. 왜냐면 미라클밸리에는 배우들이 수화를 배워서 찍은 영화고 코다는 실제 농인 배우들이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다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점수는 나리님이 너무 생각보다 높게 주셔가지고 제 점수가 좀 그런데 저는 7 주겠습니다. 너무 낮아요? 생각보다 네, 저는 이렇게 약간 또 너무 뻔한 건 또 별로 안 좋아해서 맞아요. 그리고 원작을 봐서 그런지 이 코다가 주는 감동이 조금 덜했어요. 제가 뭐 평하자면 참 영화 외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긴 하죠.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영화 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고 뭐 뜻깊은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울림이 있고 근데 정말 딱 영화만 보자면은 가슴 따뜻한 성장 영화는 확실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큰 시상식을 막 휩쓸 정도였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6.9 주겠습니다. 실은 못 주겠어요. 그 이게 정도요? 되게 박하시네요, 늘.